자, 오늘은 55쪽에 있는 내용들부터 들어가는데, 인수분해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자세하게 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안 나와요, 요즘은 잘. 근데 간혹 공식 쓰는 문제 간단하게 쓰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수분해는 항상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하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대수, 미적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공통수학 2, 기말고사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좀 쓰이게 될 거예요. 3, 4차 방정식을 풀 때. 됐니? 3, 4차 부등식은 못 풀어도 3, 4차 방정식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풀 때는 좀 많이 쓰니까 이 오늘 테크닉적인 거는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학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 시험에 엄청나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글쎄요예요. 됐죠? 그러니까 솔직히 당장 시험에서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공식 물어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공식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약간 뺄 거 없이 그냥 다 일단 나가기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에 막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1단원에서는 앞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까지만 해서 힘을 완벽하게 쏟아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2단원에서도 마찬가지 복소수는 막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친구는 아니니까 복소수의 모든 힘을 쏟아붓지 마시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 힘을 좀 많이 쏟아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6, 7강을 그래서 내가 오늘 최대한 한 번에 같이 볼 거고요. 나갈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빠르게 쫙쫙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유형이 8개밖에 없는데 그 8개의 유형 자체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잘 쫓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는 55쪽이고 그냥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들 먼저 우리가 좀 가볍게 좀 복습을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거를 지금 처음 들어보냐 하면은 절대 아니야. 중학교 때 들어봤어요. 그쵸?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운단 말이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그냥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끝에 거기 있는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고 한다. 와닿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건데 잘 봐. 잘 봐. 여기 있는 요식.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식. 다시. 그럼 여기 있었던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전개식.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비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가볍게 얘네들을 하나씩 기준 잡아서 나눠주고 하면서 얘네들을 다 일일이 풀어내는 걸 우리가 전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곱셈 공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 인수분해라는 건 이 전개되어 있는 이 전개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전개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 하고 싶냐면 전개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 가지고 얘를 원상복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원상복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얘 인수분해는 그냥 사실 원상복구하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나타내줬을 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간단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런 거보다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각각의 다항식들이 생길 거예요. 곱하기로 쓰다 보면은 그 곱하기를 구성하고 있는 다항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쵸? 그때 여기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다항식들을 잡아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인수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어렵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인수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다 물어보는 중요한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다음 중 이 다항식의 인수인 것은 반드시 한 문제는 만나봤었을 겁니다. 기억나요? 태연이 기억 안 나지? 솔직히 우리 중3 때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나요? 이 생각 들긴 하지. 왜냐? 너네들 맨날 시험을 보면 그날 즉시 시험 문제를 다 잊어버리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즉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삭제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랬는데 뭐. 그렇죠? 심지어 그거는 대학 가서도 똑같아요. 대학 가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에서도 전공 시험을 보잖아.
그날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모든 게 삭제가 돼 있습니다. 점수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요. 대부분 똑같아. 다 그런 거야. 대학 가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사실 그렇게 배웠고 중3 때 그런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인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1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1은 오히려 이렇게 공식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식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 공식들은 다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넣고 있죠? 그쵸? 내가 곱셈 공식 할 때 그렇게 강조하면서 증명해드렸던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가볍게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나마 우리는 최근에 배웠으니까 내가 얘까지 막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게요. 바로 대표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는 여기 2번 같은 문제, 즉 문자가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나중에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빠르면 오늘 배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빠르면 오늘 배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자가 하나짜리인 3차식, 4차식의 인수분해는 다 조립제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으로 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실제 공식을 이용하는 거는 몇 번 같은 문제들 나왔을 때 쓰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1번과 3번 같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자 2개짜리, 문자 3개짜리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기 굉장히 애매한 아이들에 한해서는 공식이 무조건 적용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니 그래서 공식에다가 우리가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인수분해 공식을 왜 배울까요? 그게 마지막 관건이긴 해.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 중학교 때 이걸 다 듣고 왔었으면 참 편했는데 대부분 다 안 알려줘요. 됐니?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줄게. 공식 왜 써? 라고 한다면 적어놓고 갈래요? 공식은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형태를 다 때려 맞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형태 때려 맞추다 보면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각각의 식들이 보일 거야. 단항식들이. 그 단항식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 단항식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그걸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간을 확 줄이기 위함이고 괜찮아요? 시간 확 줄이는 거의 기준이 이거야. 끼워 맞추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중학교 때도 잘 보면 형태 다 똑같이 맞춰놓은 다음에 A, B 자리 그대로 누군지를 찾아서 끼워 맞춘 거밖에 안 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A, B, C가 누군지 찾아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구별해놓고 갈 수는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주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얘부터 같이 한번 볼 테니까 그럼 얘부터 우리가 가볍게 빠르게 접근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 봐봐. 일단 뒤에 거는 무시한다 치더라도 앞에 거를 봤을 때 앞에 거에서 뭔가 조금 생각나는 건 제곱꼴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제곱 3개에 대한 합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 1번에서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공식은 제 형태를 보면서 그나마 제일 쟤랑 비슷한 애 들고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대로 비슷한 애 들고 오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더하기 2BC 그 다음에 더하기 2CA인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었던 이 공식 자체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A랑 B랑 C를 더한 거의 전체 제곱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고.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잡아줬던 이 친구는 다 2로 묶어서 표현해줘도 상관없는 아이들이죠. 그럼 2로 묶어서 표현해주게 되면서 나는 이 괄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next time은 그걸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요? 라고 한다면 제곱. 일단 얘네들 먼저 끼워 맞추면서 얘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야? 조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처음에 자리에 있는 애를 그래서 나는 x제곱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x제곱. 괜찮아요? 그럼 b제곱이 가운데 거니까 4y제곱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4y 있는 제곱은 여기 있는 4y제곱은 얘 뭐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럼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4y제곱은 몇 i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치. 부호는 개무시하고 일단은 2y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2y의 전체 제곱이 되고 9z제곱은요. 나는 몇 z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이건. 그치, 3z지. 일단은 무시라고. 부호는 무시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3z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래서 x랑 2y랑 3z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되고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얘네 셋의 형태를 여기 있는 쟤처럼 때려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형태 때려 맞추기로 가니까 일단 쟤네들 다 2로 묶으면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나는 어쨌든 앞에는 플러스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2로 묶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AP. 그러니까 여기는 2만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EXY가 될 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빠져나왔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가 빠져나오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Y, Z가 되고 여기도 2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 X, Z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었던 얘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는 나중 문제라고 치고 그때 여기 있었던 얘가 각각 두 개씩 묶여서 만들어낸 조합된 꼴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EXY는 얘네들을 곱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UYZ는 얘네들을 곱하면 UYZ 나오죠. 그럼 뭐야? 통과. 형태 똑같잖아. 그럼 통과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일단 무시한다 쳤을 때 3xz는 x랑 3z를 곱하면 나오죠. 그쵸? 그럼 뭐야? CA랑 동일하죠. 끼워 맞췄죠. 다 통과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아! 그럼 이거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니까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형태랑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빨간색이 완벽하게 그 자리에 각각 맞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기 위에 있는 것으로 계산해줘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잡아주다 보니까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1번 문제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그 전체 제곱이고 그때 나는 A 대신에 그래서 나는 X가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나는 B 대신에는 그래서 2Y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3Z가 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세 개들의 합과 곱 이렇게 찾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뭐냐면 남은 건 부호만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럼 보자. 우린 보통 맨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잡나요? 맨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잘 안 잡거든요. 그럼 맨 앞에 거를 플러스라고 고정을 한다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맨 앞에 거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플러스라고 고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뭐야? X들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YZ의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X랑 Y를 곱했더니 똑같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니까 그럼 Y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둘을 곱한 게 부호가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X랑 Z를 비교했을 때 X랑 Z 곱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됐지. 그 말은 뭐 Z가 X는 플러스라고 잡아줬을 때 Z가 플러스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둘이 곱해져서 음수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Z 앞에 누구 붙여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게 되면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던 결과가 요거지롱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왜 외워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끼워 맞춰서 그 형태 안에 그대로 집어넣기 위함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2번도 동일하게 풀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2번도 완벽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번은 어떻게 푸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번도 동일하게 풀 거고, 그럼 2번은, 봐봐라. 세제곱, 제곱, 1차 상수지. 맞아요? 그럼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내림차수에 대해서 정리했지만, 사실 요거는 한쪽을 기준으로 각각 차수가 하나씩 바뀌고 있는 형태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런 거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점점 내려가면 다른 애가 점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 차수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이런 식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형태랑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G랑 여기 있었던 얘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네라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아, 얘는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거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 점점 내리면서 이렇게 3들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3AB 제곱 염점 A의 차수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B 세제곱이 나와요. 이거 지금 딱 보면은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은 딱 받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이렇게 써주고 여기 있었던 뒤에 두 개를 나는 여기 있는 3AB에 A 더하기 B라고 써준다면 이땐 좀 보이죠? 이 녹색으로 가면 좀 보이지? 아, 이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형태로 내가 외우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형태로 외우라고 했던 거는 정확하게 뭐를 위해서 이 형태로 외우라고 했던 거냐면 이 형태로 외우라고 했던 거는 정확하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위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 형태로 이렇게 전개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두 개를 가운데로 이렇게 빼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가운데 걸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운데 걸로 두 개를 이렇게 딱딱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란히 딱 전개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에 집중을 했네. 그래서 나는 거기 집중한 거에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유도해 봤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럼 우리가 지금 옆쪽에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주면서 오면은 돼요. 이제부터는.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하나 갑시다. 그래서 지금 X 기준으로 X가 맨 앞에 왔을 때 차수가 제일 높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 난 여기 있는 얘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6에 X 제곱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나는 12에다가 X 곱해준 게 생긴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정리를 해줬을 때 웬만하면 플러스라는 친구는 그냥 플러스를 그대로 다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친구를 그대로 다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는 뒤에 누구까지 갖다 붙이냐면 3까지 갖다 붙이고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었던 저 X를 A로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X를 이쪽으로 잡아주게 되면서 X제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가 오케이 네가 지금부터 되고 싶은 게 마이너스 6X제곱이었어? 그럼 이때 필요한 B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X제곱까지 나왔어. 그럼 날라갔어. 그럼 3이랑 누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된 거야. 그럼 3이랑 누굴 곱해야지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 우리는 3이 잡혔고 괜찮아요? 그럼 A는 그대로 X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A 대신에 X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잘 봐. 그럼 얘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플러스 12x 만들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그래서 뭐였냐면 4였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 4가 나중에 여기 있는 내가 B로 잡아줬던 마이너스 2로 연결했을 때 걔를 제곱해도 나오게 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돼? 아니면 안 돼? 저거 하니까 돼? 안 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사실은. 그러니까 얘까지는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지어줘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 굉장히 빡세 보여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에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건 그래서 나는 b세제곱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8이고 사실 여기는 앞에 거를 통해서 b가 누군지는 대충 확인을 했어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게 보였을 때 그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해준 게 마지막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얼마니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해준 거랑 같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뭐야? A 대신에 X, B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게 결론이 된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네? 아, 그래서 얘도 그래서 끼워 맞추기 했더니 나는 지금부터 X 대신에, A 대신에는 그래서 나는 X를,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얘 전체 세제곱 해준 게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끝났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2번까지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요 1, 2번에 지금 이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건 얘네들이 너네가 외울 때 진짜 헷갈릴 거라는 거야. 알겠죠? 3번은 쉬워요. 얘는 진짜 쉬워요. 얘는 금방 쓰거든? 얘네들이 여러분들 눈에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네들한테 그래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듣고 한 번에 딱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여기는. 알겠지? 알겠지? 공식은 요렇게 쓰는 겁니다. 공식은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x 세제곱이네요. 그럼 8x 세제곱은 몇 x를 전체 세제곱한 거예요? 8x 세제곱은? 그치? 얘 그냥 2x 세제곱의 느낌이 들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y 세제곱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를 세제곱해준 거지. 끝났네?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그쵸?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끝.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은 오히려 합차처럼 그냥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은 괜찮은데 1, 2번이 여러분들한테 주된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 2번에 좀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번 해볼게요. 그래서 1, 2번 하고 쉽시다. 1, 2, 3번 다시 싹 다 풀어보시면서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넌 어디 갔다 왔어? 어. 자, 2번 보세요. 재미없죠? 빨리 끝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니, 이 단어는 빨리 끝내자고요. 알겠죠? 이 단어 빨리 끝내버리자. 복소수까지는 재미없으니까 복소수까지 그냥 빠르게 쫙쫙쫙쫙 끝내버리고 다음 주부터 재밌는 거 합니다. 나한테 재밌다는 건 니네한테 되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2차 방정식. 다음 주부터 2차 방정식 해야 되니까 알겠죠? 왜냐면 이번 시험에서 포인트는 무조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일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고요. 시험 문제 관건은 그러니까 니네가 고득점을 받을 거냐 저득점을 받을 거냐의 기준은 걔네들의 관계를 얼마나 빨리 파악했느냐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를 좀 빨리 파악하는 입장에서 빨리 보기 위해서 여기 단원들은 빨리빨리 좀 끝낼게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인수분해 테크닉들을 알려드리는 방법들이고 여기 있는 인수분해 테크닉들을 알려주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래 얘는 좀 중요하다 쳐. 쟤는 좀 중요하다 치는데 글쎄 이 1번 3번 2번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는 드리겠는데 얘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는 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한테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 하는 방법만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1번 같은 문제 나오잖아요. 1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웬만하면은 뭐 만들어주는 게 짱이냐면 여기 있는 1, 2번 둘 다 정리 좀 간단하게 하고 갈래? 얘네 무조건 뭐 만들어주는 게 짱이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합차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2번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 만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요 이런 거 만들라는 겁니다. 합차 공식 만들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요거야.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게 제곱 빼기 제곱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은 여기 있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걸랑 이거 만들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그래서 뭘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면서 걔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왜? 이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요렇게 가볍게 요렇게 인수분해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합차가 제일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합차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합차 만들라 그랬어. 근데 합차는 전체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봤을 때는 합차가 되었지만 얘네가 끼는 순간 합차가 되긴 어려워졌죠. 근데 적어도 여기는 마이너스 4x랑 더하기 1은 저기 앞에 붙어 있었던 4x 제곱이랑 한 세트로 묶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제로 한 세트로 묶어버리게 되면 저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건 이렇게 얘네 처리하기 불가한 친구들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걔네들끼리 먼저 묶어줘 봐.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묶을 수 있어? 그럼 그대로 써. 만약에 묶을 수 없어? 그럼 그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경우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번 같은 문제들을 풀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4y제곱을 맨 끝으로 빼고 나머지들을 그냥 앞에다 갖다 붙이겠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래. 이렇게 우리가 딱 몰아서 봤더니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모 제곱 빼기 4y제곱이죠. 그럼 4y제곱은 몇 y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그치? 4y제곱은 2y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 제곱꼴로 만들어주게 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해보세요.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뭐 누구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아줘.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쟤네 합차로 바꾸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 합차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앞에 거, 즉 2x 빼기 1과 나는 여기 있었던 2y,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x 빼기 1과 2y 그대로 잡아주는데 그때 얘네들이 합차 공식에 따라서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로 바꿔주면 되고 그걸 다시 문자가 앞에 나오도록 내림차순 정리해주게 되면 정답 되는 겁니다. 알겠죠? 끝. 이렇게 해서 합차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테크닉은 인수분해하기 애매한 친구들은 합차를 만들면 보이는 것이 있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2번도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전개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2번도 무슨 공식 이용하자? 합차야. 그럼 6제곱 들어갔다 해가지고 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합차 만들어버리면 땡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차 만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얘는 누구의 전체 제곱 빼기 누구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쇼.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구의 전체 제곱에서 누구의 전체 제곱으로 빼주쇼. 그것만 우리가 나타내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y의 6제곱에서 제곱을 뺐습니다.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얘는 x 더하기 y의 몇 제곱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제곱을 빼냈으니까 남아있는 건 x 더하기 y의 몇 제곱이 남아있겠습니까? 2제곱이 남아있어요. 6제곱에서 2제곱을 뺐어. 근데 얘네들을 곱해서 6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제곱이 남아있겠어요? 곱해서 6 되는 거. 4제곱이야, 3제곱이야. 3제곱이 남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3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것도 x 6제곱에서 제곱만 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x 똑같이 몇 제곱이 될까요? 그렇지. 똑같이 x 3제곱이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합차 만드는 거니까 그 합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하나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제 x 더하기 y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x 세제곱을 더해준 거 하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빼준 거 하나. 이렇게 잡아주니까 얘네 둘 다 세제곱 공식이 돼버린 거죠? 그럼 세제곱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다시 싹 다 바꿀 수도 되죠. 싹 다 바꾸는 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랑 그래서 x를 더해준 거 괄호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앞에 있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둘을 곱한 거에 빼기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x 괄호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뒤에 거 제곱해서 x 제곱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도 두 번째는 둘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을 빼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에서 x를 빼준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둘을 곱한 거를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x 괄호 x 더하기 y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뒤에 거 제곱이니까 더하기 x 제곱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싹 다 정리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을 정리하고 동명들끼리 계산하고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하다 보면 우리 밑에 있는 답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수분해 테크닉은 다 합차 만들기.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보세요. 두 개 다시 해보세요.
여기까지는요. 귀찮더라도 한번 해봐. 어차피 그 2-1번까지밖에 없죠. 어차피 그 6개인데 어차피 다 똑같이 합쳐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시간 꼼꼼하게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3번 가겠습니다. 니네가 예비고 때 나를 만났으면은 난 이거를 과감하게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 하긴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 하긴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번 같은 문제에서는 딱 봐도 1, 2, 3번의 보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사실 푸는 방법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얘네들 풀이법 다 적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사실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고 이 풀이 방법은 사실 그냥 모든 문제집이 다 똑같이 고정적으로 박혀져 있는 풀이들이니까 그대로 그냥 써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예풀이 방법의 첫 번째는 반드시 얘네들은 뭐가 들어가냐면 인수분해 단원이지만 인수분해를 하기에는 여기에 딸려 붙어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식구들이 딸려 있는 부분적으로 얘가 묶여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할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식은 반드시 공통인수들을 다 전개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식들을 다 전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다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전개함으로써 인수분해 형태를 초안에 잡아주세요. 그래서 인수분해 형태의 초안을 잡아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수분해 형태의 초안 잡기인데 이 초안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식을 전개하는 그 과정에서 겹치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야. 겹친다라는 건 공통인수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공통인수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통인수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맨 처음에 배웠지. 공통인수는 반드시 뭐 해주는 게 좋다고요? 그치? 공통인수는 반드시 치환을 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는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는 100%몇 차씩 되냐면 2차씩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2차씩밖에 안 되니까 두 번째 뭐 하면 돼? 그냥 니네 알고 있는 인수분해 쓰면 돼. 2차식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중학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은요. 그 인수분해 공식 활용해서 그냥 인수분해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복이 되면 그냥 그대로 다 뭐 해주면 되냐면 싹 다 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꼬투리가 안 잡힐 때까지 모든 다항식들이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까지 다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한다. 다만 인수분해는 한 번만 쓰지 않고 반복해서 써야 된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서 1, 2, 3번은 같은 전략들로 풀기 때문에 한 번 쫙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번 대놓고 치환할 게 보이는 경우 2번 조금 숨겨져 있지만 그래도 치환할 게 그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경우 3번 그게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이해됐지? 이 세 개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죠. 1번 보니까 딱 보이죠? 누구 치환해줘야 돼요? 저기 딱 보니까 겹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누구? 그치? x제곱 더하기 2x가 다항식 전개식에서 겹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식을 전개할 때 필요한 건 저기 있는 x제곱 더하기 2x를 치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쟤를 t로 치환해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치환하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꿨더니 나는 여기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18까지 잡아줬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다항식 두 개를 다 t로 바꾸면 얘네 전개하는 거는 수월해지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대로 전개해주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싹 다 전개해. 그래서 난 여기는 t제곱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4 거기에 우리는 18을 더해준 것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얘 계산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지?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계산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 얘까지.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까지는 잡아주는 게 필요하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해주면서 얘가 t 마이너스 6과 t 플러스 1 이 정도까지 인수분해 해주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t로 끝내지 말고 제발 원상복구 해주라 그랬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상복구 해주면서 나는 저기 있었던 그래서 나는 t 대신에 x제곱 더하기 2x 그대로 가져오니까 거기에서 나는 마이너스 6 해준 거 그 다음에 나는 저기 t 대신에 똑같이 나는 x제곱 더하기 2x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2차식들 인수분해 내에서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만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얘는 안 되지? 그럼 얘는 그대로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저기 두 번째 것만 인수분해 합니다.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뒤에 거는 인수분해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건 그나마 좀 간단하죠. 아까 했던 것보단.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고 2번은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보기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보면은 그래도 바로 드러나는 친구가 2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2번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2번은 어떤 애가 눈에 보이나요? 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눈에 보여요? 내가 이거 니네 못 찾았으면 힌트 주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 힌트는 어떤 거냐면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얘 있지. 이거 전개하면 4차식 나오니까 대참수 날 것 같지? 그쵸? 그럼 이게 대참수 날 것 같으면 얘를 치환하는 거야. 대참수 날 아이들을 치환하는 거야. 그럼 얘가 사실 겹쳤으면 좋겠는데 잘 보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됐어요? 얘가 잘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여.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이게 되면 얘가 x제곱 그대로 나오고 6에서 마이너스 2를 뺏겼잖아요. 맞아요? 그럼 6에서 마이너스 2를 뺏겼네? 그럼 마이너스 몇 x가 되었네?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이거를 또 보니까 얘가 또 겹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걸 찾아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겹쳤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딱 잡아주게 되면서 저기 마이너스 8까지 그대로 잡아주면은 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겹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x제곱 더하기 3x를 t로 치환을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기 있는 쟤를 가지고 치환한 걸 가지고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였네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를 t로 치환하게 되면서 난 여기 있는 t 그때 여기 있었던 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묶이면서 저기 있는 쟤 x제곱 마이너스 3x가 t로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대로 t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이너스 8이 맨 뒤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묶어주면서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얘가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거를 보아하니? 되지. 그럼 인수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무조건 돼. 그러면 진행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부터 2차식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얘가 t-4와 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잡아주면 되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t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그대로 해주는 것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상복구 그대로 가.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t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4와 저기 있었던 두 번째 t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3x거든요. 거기에 더하기 2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질문. 그럼 얘네들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가? 그것만 질문해주면 돼요. 거기에는 대답이 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까? 돼요, 안 돼요? 둘 다? 둘 다 되죠.
그럼 둘 다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인수분해 합시다. 해봐. 어떻게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그치 x 마이너스 4. 왜 한 명만 대답하는 느낌이지? 그치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거는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그치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상태가 메롱한 게 카레 냄새 나서 그런가? 너네 배고프니? 태연이 배고파요? 조금? 너는? 소연이는? 조금? 나는 겁나 배고파요. 난 12시에 먹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지금. 겁나 배고파요. 오늘 하필이면 카레라 카레 냄새가 나네. 너네 오늘 급식 뭐였어요? 급식 얘기하니까 표정 썩어지는 거 보니까 오늘 급식 맛없었구만. 넌 뭐 나왔어 오늘? 야 봄동? 요즘 뭐 봄동 비빔밥이 그렇게 유행이라며. 봄동인가 뭔가 그거 나왔어? 그거 봄동이야. 넌 뭐 나왔어? 아 맛있는 거 먹었네. 아씨 요즘 급식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부러워 죽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급식만 생각한다면 학교를 다시 가고 싶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래 하면 나는 늦게 잘래요. 늦게 일어날래요. 그걸 생각하면 학교를 가기는 싫어요. 대신 공짜로 밥 준다고 하니까 가고는 싶어. 그건 모르겠어. 근데 니네가 나중에 교사가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그 급식 다 돈 내고 먹는 거 알아요? 니네 공짜로 밥 먹을 때 선생님들은 매달 7,000원인가? 8,000원인가를 내요. 근데 또 담임 선생님들은 강제로 그걸 먹어야 된대요. 밖에 못 나가니까 점심시간도 연장 근무라서 밖에 못 나가니까 무조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대요. 얼마나 불쌍하니 학교가. 나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처음 얘기하나? 나는 교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개로 나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생도 갔다 와서 교생 때 선생님들이 하소연하는 거 하도 들은 얘기라서 선생님들이 너네한테는 하소연 안 하지. 난 졸업생이잖아. 졸업하고 10년 만에 학교를 갔거든요. 하소연 겁나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까지 들었어. 너 교사 왜 하려고 하니? 이 얘기까지 들었어 실제로. 진짜로. 교사 하려면 잘 생각해보세요. 너네 꿈은 교사니? 소연이 교사구나? 너 꿈 교사지? 아니야? 태연이 뭐야 꿈? 생명 중이야? 너는? 생명? 내년에 기아를 하겠고 3학년 때 미적분 2를 하겠구만. 벌써부터 피곤해지는데 기아랑 미적분 2 들어가면 생명 쪽이면 수학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자 3번 보겠습니다. 생명은 그래프도 잘 그려야 돼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 진짜 팩트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물어볼까?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 친구 전개해야 됩니까? 전개는 개나 줘버려도 됩니까? 전개해줘야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3번 문제에서 예를 보는 순간 전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전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질문은 이겁니다. 전개는 하겠다. 그래 전개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전개하려고 봤더니 얘가 아무거나 잡아서 전개하는 애가 되는 애야?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애야?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불리한 아이들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싸잡아서 2개를 이렇게 딱딱 잡아가지고 전개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약간 조금 불리한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볍게 들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1강에서 배웠습니다. 얘네 몇 개씩 묶어서 전개하면 된다는 걸?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하면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지. 그때 여기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할 때 우리는 얘 2차, 1차 상수에 집중을 했을 때 우리는 1차까지만 맞춰주면 돼? 아니면 상수까지 똑같이 다 맞춰주면 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셋 다 맞추는 경우는 되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셋 다 맞출 수는 없고 어차피 2차가 동일하니까 1차 상수 중에서는 그냥 하나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차랑 상수 중에서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럼 둘 중에 누구의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까요? 보통은 1차항의 기준을 잡아요. 왜? 1차항이 2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서 같아지는 숫자가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게 있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상수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리 조합해도 두 개씩 조합해도 더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기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 상수로 가라 그랬어. 알겠죠? 근데 너네가 지금 1강 문제들은 어차피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1강 문제들 싹 다 풀었으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를 하자고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하면 1강 문제 다 풀었으니까 1강은 했잖아요. 5강, 6강에서 조금 밀렸지. 그치? 5강 프린트는 다 풀었죠? 다 했지, 5강? 5강 다 했지? 목요일날 검사한다. 알았죠? 목요일날 검사할 거야. 교재는 검사했으니까 프린트 목요일날 검사합니다. 알겠죠? 은근슬쩍 프린트 안 꺼내놓던데. 은근슬쩍 프린트 안 꺼내놓던데. 내가 목요일날 검사할 거예요. 알겠죠? 해놔. 알았죠? 응.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막 숙제하라고 맨날 잔소리할 순 없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자유를 줄 때 알아서 해놓으세요. 알았죠?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더해서 같아지는 애가 생기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숫자 두 개씩 아무렇게나 조합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조합해봤더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조합이 돼요. 잘 보아하니까. 그쵸? 그럼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더해보니까 얘가 둘 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문제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나는 그래서 쟤네 더해서 같아지는 애들끼리 우리가 묶어줬기 때문에 상수들을 더해서 같아지는 애들끼리 이렇게 한 세트로 묶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x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나는 x 빼기 4 얘네들을 그대로 묶어주고 거기 우리 뒤에다가 6을 더해주면 돼 라고 생각해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나오게 되는 애들끼리는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무턱대고 네 개를 싹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만 전개를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나는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x 빼기 3과 그 다음에 나는 얘도 똑같이 전개하니까 그럼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냥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 그대로 잡아주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얼마만 해주면 되냐면 6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간단하게 보자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건 그래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그래서 겹치네. 이렇게만 우리가 딱 잡아줄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나는 저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주면서 얘를 1차식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전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 더하기 6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저기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2x 대신에 둘 다 t를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개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네 싹 다 전개해주게 되면서 그다음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더하니까 그래서 나는 11t 그 다음에 곱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24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1t 그 다음에 더하기 30이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는 건 가능.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t-6과 t-5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이제부터는 t를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것까지는 가져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t를 다시 한 번 더 원상복구 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 대신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니까 거기 마이너스 6 하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잡아요.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잡아주는데
거기에 나는 마이너스 5 하나 잡아주고 얘네들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 그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봤을 때 둘 다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습니까? 안 되게 생겼습니까? 별로 안 되게 생겼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개 빨리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2, 3번 3개 풀어보세요. 시간 남으면